자, 보다 본격적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확률 표본 추출. 이미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만 봅시다.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는요, 개념 정의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숙지를 해야 됩니다. 암기라기보다는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 외워지지 않을 때는 비슷하게 연상수법을 써서 외우고 숙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그것을 단어 하나를 갖다 하나하나 틀리지 않도록, 개념 하나하나 틀리지 않도록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반복이다. 반복. 예? 반복. 예, 자 봅시다. 확률 표본 추출에서 모집단의 각 구성 요소가 표본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일정하도록 하는 표본 추출 방법이죠. 그지? 모집단의 각 구성 요소가 표본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일정하도록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고, 그러한 방법들 중에서는 단수 무작위 추출, 심플 랜덤 샘플링, 그 다음에 계통 추출, 시스테매틱 샘플링, 그 다음에 층으로 나눠가지고, 그지? 범주로 나눠서 있지? 이런 걸 보통 스트라티파이드 하는데, 랜덤 샘플링, 그리고 짐락 추출, 그지? 클러스터 샘플링이 있다. 그지? 자, 먼저 단수 무작위 확률 추출 또는 단수 무작위 추출은 말 그대로 뭡니까? 어떤 자료 안에 공이 들어있을 때 보지 않고 임의로, 그지? 자기를 어떤 자기를 가하지 않고, 그지? 보지 않고 끄집어내는 거, 이런 거 말하지. 자, 봅시다. 먼저 단순 무작위 추출 또는 단순 무작위 확률 표본 추출, 단순 무작위 확률 추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n개의 구성 요소를 갖는 한 모집단으로부터, 항상 모집단의 개수는 항상 대문자 n을 씁니다. 부터 뭡니까? 소문자 n개, 그지? 한 모집단으로부터 n개의 구성 요소를 갖는 표본을 추출한다고 하자. 항상 표본의 개수는 소문자로 표시합니다. 자, Sn개. 자, 이때 모집단에 포함된 각 구성 요소가 뽑힐 확률이 같도록 비복원 추출하는 방법. 비복원 추출하는 방법이 뭐다? 단수 무작위 추출. 비복원 추출한다면 한 번 꺼내고 도로 넣지 않는다는 것이. 맞죠? 자, 그럼 한 번 꺼내고 한 번 꺼내고 나서 도로 넣지 않는다고 하면은 당연히 뭡니까? 영향을 주지 않잖아. 그 정도로 이렇게 뭡니까? 비복원이 되려면 한 번 꺼내고 버린다. 이 말이잖아. 그지? 되려면 그만큼 모집단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아야 된다. 근데 만약에 모집단의 개수가 작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대표본, 그지? 다시 말하면은 비복원 추출할 때는 모집단의 표본이 상당히 많아야 됩니다. 대표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보고 한번 임의로 꺼내고 나서 버려도 이 남아있는 것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가능해. 근데 만약에 모집단의 표본이 작을 때는 어떻습니까? 한번 꺼내고 버려버리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영향을 주겠지, 그지? 남아있는 것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모집단의 표본을 갖다 대표본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복원해가지고 도로 넣어줘가지고 있죠? 안 보고 꺼내고 안 보고 넣는, 안 보고 넣는 건 의미 없겠지. 안 보고 꺼내고 넣는 이런 복원 추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원 추출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대표본 같은 그런 효과를 내게 되죠. 아무튼 간에 그런 게 있단 말이지. 비복원과 복원이 있는데 주로 보는 비복원을 말한다. 자, 그 다음에 계통 추출. 계통 추출은 뭐냐? 봅시다. 시스테매틱 샘플링. 최초의 하나의 요소를 표본으로 무작위 선정하고, 그래서 모집단에서 하나를 딱 꺼내. 하나 꺼내고 나면 그 이후 K번째 간격마다 하나의 요소를 표본으로 추출하면, 뭐, 5번째 꺼낼 때 5번째마다 꺼내겠다. 그러면 뭐, 10번째마다, 이렇게 된다든지, 그지? 안 그러면 내가 첫 번째 하나를 갖다 끄집어내고 나서, 뭐, 10번째마다 내가 꺼내겠다. 그지?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 요소를 추출하는 방법이고, K분의 1 계통 추출법이라고 한다. K는 추출 간격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추출 간격을 말한다. 그지? 만약에 5 같으면 5분의 1이고, 그지? 10 같으면 10개마다 끄집어내면 10분의 1이 되겠죠. 주로 보면 우리가 선거에서 하는 출구조사에서 이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빠르지 않죠? 예, 빠르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다음으로 보는 거는 뭐냐면은, 층화 표본 추출입니다. 층화 무작위 추출 또는 층화 무작위 표본 추출 방법. 봅시다. 이거 뭐냐? 층. 모집단을 서로 다른 베타적인 몇 개의 모임으로. 그러니까 모집단이만 이런 게 있다고, 뭐, 네모를 해도 되고, 전체 집합을 동그라미로 해도 되는데, 모집단을 몇 개의 층으로 나눠. 이렇게 나눈단 말이야. 자, 1층, 2층, 뭐, 3층, 점점점 K층. 서로 베타적이야.
배타적이라는 얘기는 최대 공약수가 1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지? 아무튼 간에 서로 영향을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배타적인 몇 개의 모임, 이 층으로, 스트라타, 나누고, 각 모임에서 요 모임에서 뭡니까? 단순 무작위 확률 표본 추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층은 뭐냐? 우리가 보통 이 층을, 보통 우리가 뭐, 질적 변수 중에서도, 그죠? 범주형 변수. 범주형으로 나누죠. 그래서 뭐 남자, 여자, 성별. 뭐 이건 1층은 예를 들어 성별이 될 거고, 2층은 뭐 학력 수준, 대졸, 고졸, 중졸, 초졸 이래 될 거고, 그죠? 그럼 연령별, 그지? 10대 이상, 20대 미만, 20대 이상, 30대 미만, 이런 식으로 뭡니까? 층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층합 무작위 그 표본 추출했어요. 이런 방법을 하게 되면 앞에서 했던 단순 무작위, 단순하게 그냥 요 뭡니까? 임의로 꺼내는 것보다 조금 더 어떻습니까? 명확하게 우리가 끄집어내려고 하는 대상들을 갖다가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정보들까지 끄집어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습니까? 그 오차도 줄여주고요.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정보를 많이 끄집어낼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층합 무작위 추출은 단순 무작위 확률 표본 추출에서 그런 장점이 있지만 정보도 다양하고 확률도 오차가 발견될 확률도 줄어들고요. 있지만 이 층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나눌지 어떻습니까? 고민해야 됩니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 층합 무작위 층합 무작위 추출할 때 층으로 나누는 기준들은 정해져 있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통계청 자료에 들어가면 많이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모집단을 층으로 나눌 때 이런 것들 대부분 기준으로 하죠. 성별, 남녀, 그러니까 연령 범주, 그지? 10세 미만, 10세 미만, 그다음에 10세 이상, 19세 미만, 20세 이상, 30세 미만 이런 식으로. 그다음 소득 수준도 어떻습니까? 2천만 원 미만, 2천만 원 이상, 3,994만 원 미만, 그죠? 그다음에 4천만 원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가죠. 이런 거. 성별, 연령별, 소득, 그다음에 뭐 수도권이냐 비수도권 이렇게 소재지에 따라서 나눠주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층을 할 때 모집단의 원소들을 빠짐없이 어느 한 모임에 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요 모임에 요 층에 다 모집단에 있는 것들이 빠지면 안 돼. 그지? 자, 그 다음에 추출 표본 원소 개수를 결정해야 됩니다. 각 모임에서 각 모임이, 각 층이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 전체가 만약에 뭐 1000명인데, 성별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200, 800, 뭐 300, 700 나눌 때 하면, 모집단에 차지하는 비율 또는 각 모임의 분포의 표준 편차, 그지? 표준 편차지, 그지? 이거 말고, 표준 편차, 시그마라고도 하고, S라고 하고, 그지? 표준 편차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얘기죠. 그지?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되지, 그지? 하는 거고. 아무튼 이런 겁니다. 아무튼, 층합표본 추출은, 이러한, 식으로 하는 것이고, 장점이 어떻습니까? 다양한 정보가 있다. 그지? 장점은 그거, 책에도 나와 있죠. 페이지 100쪽에 돼 있지, 그지? 표본 추출 오차를 줄여서 모집단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에도 각 모임의 특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어떤 거 남자, 여자, 성별, 연령, 소득 이렇게 디테일하게 얻을 수 있고, 단점은 뭐냐? 모집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이렇게 범주를 나눌 수 있을 것이고, 비용이 많이 들고, 모집단을 모임으로 나누는 기준, 모집단을 어떤 모임으로 이렇게 나누는 기준 변수를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지? 네,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층을 어떻게 나누기 곤란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해외 사례를 찾으면 되겠지. 외국에서 미국이나 또 일본 같은 이런 선진국에서 어떻게 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범주를 나누고 있는지, 스트라타 층으로 나누고 있는지 한번 선행 연구를 해보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 집락 추출. 페이지 100쪽이죠. 집락 추출. 클러스터 방법을 하는 거지. 모집단을 서로 인접한 하나 이상의 기본 단위들로, 모집단을 서로 인접한 하나 이상의 기본 단위들로 구성된 집락으로 구분하고, 예,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지? 만약에 여기서 전체 조사, 어업 총조사를 하는데, 그 어촌에 가면 농업하는 사람도 있고, 어업하는 사람도 있고, 그지? 산림업하는 사람도 있고, 공업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된다? 참 꺼내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촌 주위에 수산업 하는 사람이 있고, 수산업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보니까 수산업 중에서도 완전히 1차업인 어업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가공업 하는 사람들 있잖아. 촌락 단위로. 그럼 그런 것도 묶어가지고. 예. 또는 보니까 무슨 어떤 협회가 있어. 그런 것도 묶어가지고.
그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집락으로 추출하고 나면 추출된 집락 내의 표본의 일부 또는 전체를 요 집락 내에서 묶어가지고 다시 어떻습니까? 꺼집내는 거.